안녕하세요. 대신 일타영쌤입니다. 자, 오늘 영어 YBM 한상호 7과 주제요일 변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본문 분석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쌤이 링크에 걸어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들으시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7과는 좀 일치불일치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내용 이해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정리가요.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락이죠. 자, 디테일을 잘 보시면 네. 어, 1번 보시면 It will take 104 years to construct Sagrada Familia if it is completed in 2026. 이거는 맞죠? 문제가 없고요. 2번은 Through Sagrada Familia has not been completed. More than 2 million visitors are coming every year. 그래서 200만 명씩 해서 온다는 이야기도 이 글 안에 있었고요. 3번 보시면은 18 Towers가 있는데 이게 가장 높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게 170m에 육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그 타워가 170m까지 다 오른다 다 그 정도 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18개의 타워를 모두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3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높은 타워가 하나 있다라는 거니까요. 다음에 events in the Bible or carved 이게 벽에 조각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여러 가지 성서에 있는 사건들이요. 다음에 the columns supporting the ceiling looks like huge trees. 그치? 큰 나무처럼 생긴 그런 기둥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번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은 까사바로우 그래서 까사바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고 자,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The current building is completely identical to what the house used to be. 그러니까 그 집의 형태랑 동일하다라는 건데 현재의 빌딩이 그렇지 않죠. 이게 리모델링 되면서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매우 다르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Very different. 자, 그래서 2, 3, 4, 5번은 다 맞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고요. 자, 팍구엘입니다. 뭐 하나씩 다 나오네요.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입구에는 헨젤과 그레텔로 불리우는 직선 지붕이 아니고 곡선 지붕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들을 했죠. 자, 4번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 한글이라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뭐 초반부니까요. 아마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는 자연의 세계가 곡선보다는 직선이 아니라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죠.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맞고 19세기부터 짓기 시작한 것도 맞고 외국에는 성경의 사건들을 묘사한 조각상들이 있고 내부에 나무로 만든 기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무처럼 보이는 기둥이 있는 거죠. 내부에 채광차 있는 거 맞고요. 4번입니다. 제 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까사발로 까사바에 대한 이야기. 이 리모델링 된 거죠. 이 리노베이티드 된 이 빌딩이 다르다라는 거. 처음 빌딩과는 그치 맞죠. 그다음에 조세 바틀로가 구매를 했죠. 이 빌딩을 그리고 가우디에게 리노베이트 해달라고 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카스바틀로는 그것의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그것의 모양 때문에 발코니랑 컬럼스 그치 맞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가우디가 디코레이트 했는데 그 집을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로 바다에서 온 물건으로 채워놓은 건 아니에요. 그죠? 바다로부터 영감을 받은 건 맞지만 그다음에 5번은 그런 방식들 또 wavy walls and ceilings of buildings 이런 것들 때문에 가우디는 또한 스페셜 퍼니처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치? 곡선이 많기 때문에 곡선 가구들을 만들어줬다고 얘기가 나왔죠. 자, 7번 일치하는 겁니다. 자, 한글이고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4번이죠. 다양한 색의 타일로 덮인 용 모양 분수로 유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나머지는 네,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자, 제목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뭐 초반부고요. 어떻게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는가, 뭐 방법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건축가의 탁월함,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글은 아니고, 왜 사람들은 이런 자연 디자인을 사용하는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르셀로나 도시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연이 바로 가우디의 영감의 원천이다 정도가 적절하겠죠. 자, 9번 일치하지 않는 거 두 개입니다. 자, 1번은 가장 유명한 빌딩이다. 그치?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맞죠. 이 바르셀로나 대표는 그러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맞고, 그다음에 2번은 가우디가 죽고 난 이후에 대략 2,250만 명이 방문을 해왔다는 건데 매년입니다. 이거는 죽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250만 명이라는 건데 이게 아니고 매년 지금 250만 명이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3번은 it's unbelievable size라고 얘기하네요. 믿을 수 없는 사이즈가 바로 그것을 매우 유명한 관광지로 만드는 건데 그런 사이즈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4번은 It's going to have less than 22 hours. 20개가 안 되는 18개 있죠. 또 이것이 170m를 넘는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170m 육박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맞고. 그다음에 its interior는 gives the feeling of being in a forest 있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 빛들이 막 반사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맞죠. 자, 10번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것도 한글이라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정답은 4번이죠. 네, 내부벽이 파란색 타일을 파도에서 영감받은 게 아니고 창문 틀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창문 틀이 파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11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보시면 파크웰이죠. 가우디는 이 공원을 1914년에 완공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은 속적 건축물들과 멋진 타일을 포함하고 있고 공원의 중앙에는 평평한 지붕의 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곡선이죠. 곡선. 그치? 곡선의 지붕이 있습니다. 틀렸네요. 공원의 상징 용분수 형형 스타일 타일로 덮여져 있고요. 그 다음 공원 언덕 위에는 네, 곡선형 테라스와 타일 의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2번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초반 도입부 내용이죠. 자, few countries. 자, 이 나라들 거의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지. 훌륭한 건축가를 배출했다고. 그러나 스페인은 그럴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카탈루냐에 태어났고 스페인에 아이였을 때 가우디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매료가 됐고 근데 중요한 거, 이 디테일. In great works. 훌륭한 작품에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주변 환경에서 얻은 거죠. 이런 디테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내용 일치 불일치를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내용 분석이 안 됐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보기 선지를 디테일하게 읽지 않아서 답이 안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디테일 놓치지 않고 잘 보시고 3번은 가우디가 흥미가 있었다 건축에 어릴 때 그리고 after studying architecture in Barcelona he built his great works를 거기에 바로 지었죠. 그리고 as a result of his understanding of natural world most of his buildings use carved designs. 그죠? 이 자연 세계를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커브드된 그러한 디자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he combined natural design과 bright colors 많이 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great visual experience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13번의 제목으로 적절한 겁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용이고 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여전히 미완인가?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엇이 가장 큰 빌딩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가우디의 죽음이 바로 건축 역사의 큰 손실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더 디자인이 단순할수록 더 컬러풀하다 아니고 뭐 심포니다, 막 합주곡이다. 뭐 정말 그런 시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빛의 합주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 좀 플러스한 얘기 그리고 빛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던졌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4번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여기는 몇 번이죠? 네, 5번이죠. 이 마티어 패밀리가 스페셜 퍼니처 필요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전통적인
그리고 스트레이트한 서페이스 때문이 아니라 곡선이죠. curved surface 때문에 기존의 직선 가구가 들어가지 않아서 필요한 상황이었죠.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 자, 15번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파쿠에에 대한 얘기고요. 뭐 답이 바로 나오네요. 가우디가 1914년에 파쿠에를 건설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완성이 됐죠. 그죠? 여기 나오지만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16번에 적절한 겁니다. 자, 이것도 도입부 내용이고요. 제목으로 적절한 거. 자, 한 뭐 자서전, 아키텍처, 뭐 건축가의 뭐 자서전이라든가 뭐 전기 내용으로 가기에는 조금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더 볼게요. 이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한 건축가. 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디테일들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고, 자, 뭐 건축과 자연의 관계 아니고, lines and colors도 아니고, 가우디가 자연에 의해서 영감받은 건축가였다. 뭐 이 정도가 좀 더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죠. 우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그치? 상대성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적절한가를 생각하시고. 17번에 일치하는 것을 고르면 몇 번이죠? 자, 뭐 디테일 볼까요? 1. 카사바티오는 가우디에서 1904년, 1906년 사이 신축된 게 아니고 리노베이트 된 겁니다. 이게 틀렸죠. 발코니는 뼈 모양, 돌기둥은 해골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 모양은 창틀은 바다에서 영감을 얻은 게 맞네요. 가우디는 곡선 모양 가구재를 의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디자인했고 집 내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일치불일치 풀었으면 이제 그냥 내용이 머릿속에 박히죠. 그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본문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글의 팝골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고요. 얘도 이제 한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 3번이죠. 입구에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다 둥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번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뭘까요? 이거 도입 부분이고요. 1번 가우디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 바르셀로나에 있다는 어렵죠. 그 다음에 가우디가 자연에 흥미를 갖게 만든 게 무엇인가도 아니고 왜 곡선이 더 나은가 아니고 자연에서 영감받은 디자인, 가우디 작품의 특성. 그치. 아까 우리 옆에서 봤었던 제목 문제랑 비슷하죠. 바르셀로나가 가우디가 건축을 시작했던 도시다. 좀 부족하죠. 자, 그 다음 20번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네, 이제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정답 4번이죠. 벽 타일의 색깔은 바다를 연상시키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창틀 모양 해가고 뼈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파도입니다. 파도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21번 일치하지 않는 거 네, 파쿠엘이고요. 바로 나옵니다. 네, 파쿠엘은 is only open to selected visitors만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22번에 가우디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좀 이런 게 까다로운데 그치? 내용을 디테일하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블 체크 하셔야 되고 1번은 when was he born? 어디서 태어났는가 나오죠. 그치? 언제 태어났는가. 그다음 왜 그가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는가.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왜 선택했느냐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무엇이 그의 디자인에 영향을 끼쳤는가 자연이고 어떤 종의 색깔을 그가 사용을 했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도 다 나오죠. 네, 바르셀로나에 있고 그 다음에 카사발로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정답 몇 번이죠? 바로 답이 좀 보여야 될 텐데 네, 3번이죠. 그것이 이제 하우스 오브 본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이 뼈로 장식된 게 아니에요. 뼈 모양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큰일 나죠. 뼈로 만들면.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바로 나오죠. 네. 가우디는 어려서 시골 건축 양식에 매료된 게 아니고 시골 자연에 그냥 매료가 된 겁니다. 나머진 맞고요. 그다음에 25번 일치하지 않는 거. 네. 바로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네, 3번이죠. 뭐 옆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하게 이 발코니랑 supporting stone columns가 창문 사이에 있는데 이게 뼈랑 해골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추가적인 문제들 더 필요할 거라 봅니다. 좀 쉬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법이나 서술형 이런 문제들 쌤이 추가로 유튜브 업로드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자신이 생겼다 내용적으로 그러면 바로
파이널 문제, 쌤의 카페에 있는 파이널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유튜브 댓글 또는 카페에 남겨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